이제 만날 분은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분인데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 맹활약 중이신 김지호 대변인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김용민 PD님, 김지호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네. 김지호 부대변인께서 지금 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 부위원장, 상근 부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예,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이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박찬대 공동위원장님하고 쭉 네. 2년 가까이 활동했는데 총선 이후에 박찬대 위원장님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그렇지. 최근에는 장경태 최고위원이 공동대표님이 되셔서 같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총선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검도기, 이제 저희는 검도기라 그러는데 검도기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당 부대변인 하면서 논평도 내고, 그리고 방송 활동, 유튜브 인터뷰 활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재희에서도 나오시고, 예, 예, 알고 예. 있습니다. 검도위라고 하는군요. 검찰 독재대책 위원회. 검도기.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좀 요즘 현안이 많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을 두고 지금 언론계에서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 어떤 주장을, 그것도 익명으로 수사관이나 익명 검사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사항을 언론에 내는 것 자체가 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익명으로 보도하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받아쓰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만연해 있고, 동일한 주장을 할 경우에는 어떤 그러한 주장들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뤄줘야 되는데, 저희는 그 반박을 하면 한두 곳도 달아줄까 말까 하고, 검찰이 익명으로 쓴 그런 내용들은 막 40군데, 50군데 보도가 나와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정말 거짓말로 쓴 그러한 조사 내용도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마치 거짓이 사실인 양 기정사실화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님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조금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을 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받아만 쓰냐. 기자분들 존중받아야 되지만 취재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발로 뛰어서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억측을 기사에 싣는 건 물론이고 이제 검찰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받아가지고 독이 묻은 정보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보도를 했는데 그 나중에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이후에는 보도를 안 해. 그건 또 보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죠. 잡아주질 않아. 이러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사실은. 언론들이 완전히 여론에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은 이후에 그냥 조리돌림하고 비난은 비난대로 다 받은 이후에 뭔가 잘못되면 또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렇게 정치인 중에 이렇게 많이 탄압을 받는 정치인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마화된 경우도 없어요, 사실은. 몇 년째 지금 재판과 수사와 정말 시달리고 계세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님 정치 지도자로서 정말 많이 참고 인내하고 숙고하셔서 그런 거지. 그 억울함이란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도 몇이 있긴 한데 그 사람들 말고 동화는 좀 모르겠습니다. 조중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지금 검찰 믿고 열심히 가짜 뉴스를 보도했는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이 이제 심판받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 자기들도 뒷감당해야 되는 거거든. 윤석열 그늘 아래서 막 돌을 던졌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일을 막아야겠다. 자기를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돌을 던지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이런 언론들은 이런 돌을 던지면 국민들이 믿어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의심하게 된다. 너희들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거두게 된다. 앞으로는 거두게 된다. 이걸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당내 현안에 대해서 좀 짧게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그 차기 전당대회 이제 8월에 있게 되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께서 연임하시는 겁니까? 아직 좀 숙고 중이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당대표를 연임하는 경우가 저희 당 역사상 처음이다 보니까 보통은 뭔가 좀 인기가 떨어지고 잘 못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고 6개월 하신 분, 3개월 하신 분 이런 분이 있지. 그렇지. 2년을 넘게 하고 총선에 대승해가지고 당원들이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 연임하는 게 좋다. 또 모든 그 당의 주요 인사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네.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동안 네.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 이후에 온갖 탄압과 이런 고초를 당하셔 상황에서 당대표를 훌륭하게 하시고 그래서 네. 많이 저는 혹사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위해서. 네네네. 그런데 뭐 당원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 요구를 저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심지어 국민의힘은 총선에 대패한 한동훈 위원장을 또 다시 대표로 선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예. 저러한 모습을 봤을 때 총선에 대승한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필승 카드다. 이기는 민주당을 위한 그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뭐 어쩌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님도 당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참 고통이 많고 너무나 혹사당하셔서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참 제가 이런 비유를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아요. 야당일 때 또 유일한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또 그분의 리더십이 있어야 이 당이 그 선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그 국민들의 신망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이재명 대표 말고는 다른 사람이 당 대표가 된다 잘 상상이 안 되고요. 대한부재 차원에서도 이 대표가 당분간은 좀 그 역할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자 당원 당규 개정을 두고 뭐 이건 이 대표의 당 장악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또 언론들이 떠들어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언론들이. 아니 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네. 당대표 연임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네네. 어떤 비상시 헌정 중단이라든지 비상시에 그런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한데 네. 마치 뭐 그거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데 걸림돌이냐. 네.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 최고위원과 네. 당무위원들이 더 요구하시는 것들이에요. 국민의힘에도 있는 예외 조항들이고 당을 운영하다 보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예외 조항을 해야 되는 경우고 이게 연임이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고 지금 거의 유일한 당 대선 후보인데 갑자기 윤석열이가 뭐 사퇴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 혹은 뭐 국민들의 여러 같은 그런 요구로 탄핵당해서 파면된다. 그러면 이거 수개월 내로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 대표는 출마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대선 출마를. 아니 그러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른 최고위원도 네. 출마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거대 정당 250만 권리당원을 보유하고 있는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혼란스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국민의힘에 있는 조항 벤치마킹해서 올린 것인데 그거를 침소붕대해가지고 연임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를 지지 안 하는 당원을 찾기가 더 어려운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뭘 더 이상 장악하고 마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네. 정말 훌륭한 기량으로 야당 역사상 이렇게 총선에서 대승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정부 여당이 이렇게 대패한 집권 초기에 경우가 있었습니까?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해 줘야죠. 이 헌정 역사에서 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한 선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성과를 낸 이재명 대표인 건데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대통령도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일념으로 지금 계속 뭔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언론의 그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기도가 말이죠. 김동연 지사가 전해철 전 의원을 자문역으로 위촉하는 모양인데 김동연 지사의 그 행보를 두고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 그 양반이 누구 덕에 경기도지사가 됐는데 말이죠.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경기도청에 근무를 했고 그렇죠. 과거에 이제 경기도 선거를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 캠프에 합류해서 열심히 도와드렸고 그렇죠. 이재명 후보를 도왔던 분들 그 대선 때 이런 분들이 지방선거 때 김동연 캠프 들어가서 많이 또 도왔어요. 예, 저는 뭐 사실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가 민주당이 승리해서 매우 기쁩니다. 네. 그리고 김동연 지사도 잘 해주실 거라 믿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인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재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다만
어떤 지방 행정가로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죠. 예. 당 관련된 거는 또 다른 측면이잖아요. 네.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이 당에 입당한 지가 예.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당의 전통이라든지 당원들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직 섬세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신 것 같다.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는 사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를 하면서 경기도에 근무했던 많은 공직자들이 검찰에 진짜 10번, 15번씩 아유. 소환 조사를 받으면 이제 그러한 정보를 알고 싶고, 어떤 공식적인 의원실 검도기 위원장님 들이 그런 자료를 요구하면은 네. 경기도에서 잘 제공을 안 해주세요. 아이고 그래요. 개인 정보를 이렇게 좀 가리고 예. 검찰에서 몇 번 정도 압수수색을 했는지 동일 인물이 몇 번 정도 소환 조사를 받았는지 이거는 경기도에서 파악할 수 있고 국회를 통해서 공개할 수 있는 자료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 검찰에 의해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탄압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같은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단체장이시니까 저기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기 당 의원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자료 제공을 이렇게 주저한다면 그 양반이 그 당인이 맞나 이렇게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김동연 지사 왜 이럽니까 도대체? 뭔가 이제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일이지만 저희한테 절박한 자료고 그렇지. 경기도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어떤 김동연 지사가 보고를 못 받을 수도 있죠. 같은 당 국회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고 검찰 독재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럼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싸워야죠. 글쎄 말입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 공무원들도 검찰로부터 지켜줘야 되고요. 그래서 좀 같이 힘을 모아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위기가 자신에게 기회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하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이 태도는 납득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아니 그 성남 FC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성남시 공무원으로 일했던 분이 수사를 받는 바람에 대기발령 중인가요? 그분이 있었잖아요. 직위가 해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직위 해제.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수사를 받고 직위 해제다 보니까 급여도 제대로 못 받고. 지금 또 뭐 말하자면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고 딴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분이. 조금 안타까운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성남 FC 같은 경우는 정말 무리한 기소, 무리한 재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경중을 가려서 경기도에서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경기도에서 선처하면은 이분이 지금 당하는 고통을 벗을 수가 있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경기도에서 경기도 공무원 보호해주고 보살펴줘야지 누가 보살펴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런 부분은 조금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 검찰의 이런 무리한 수사에 따른 지금 탄압을 받고 있는데 경기도가 지켜줘야지. 지금 여기 뭐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 이화영 부지사 판결을 계기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또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어제 전석진 변호사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건 뭐 보나마나 무죄다. 이건 법리로 보면 무죄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번 기소를 어떻게 보셨어요? 김지호 위원장님은? 저는 그래도 검사도 국가 공무원인데 이렇게 거짓인 진술만을 가지고 사건을 만들어서 잘못된 판결을 이끌어내고 그걸 가지고 죄가 없고 아무 관련 없는 분을 이렇게 정광석과 같이 기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검찰 행정 시스템에 뭔가 구멍이 있다, 오류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전혀 무관한 사항을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사건을 엮은 거기 때문에 연어회 진술 조작 의혹, 그다음에 안부수 씨 딸 오피스텔 제공 의혹, 그다음에 안부수 씨 변호사 대납 의혹이 수사로 빨리 밝혀져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는 뭐 쌍방울이 뭐 했는지 알지도 못해요. 쌍방울하고 교류도 없었고요. 그렇죠. 근데 요새 와갖고 정상적인 경기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마치 쌍방울이 한 것처럼 둥갑시켜가지고 막 헷갈리게 물어보고 이러니까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무슨 쌍방울이 경기도 남북 교류 협력 사항 대행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경기도는 경기도
뭐 예산이 있어서 예산대로 추진한 거고, 쌍방울은 쌍방울대로 자기 사업을 해서 대북 사업을 한 건데 왜 그걸 섞어 놓습니까? 저희가 무슨 협약 맺은 것도 아닌데 글쎄 말이에요. 미략을 맺었든지 뭐 종이 쪼가리라도 하나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기올백 영상처럼 뭐 영상 사진이라도 나와야 뭔가 연관이 있는 거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 스타일을 보면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항상 무슨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추진을 하는데, 이 지금 저기 조폭 출신인 사업자한테 너무나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대북 송금을 시켜가지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관철하려 했다. 이 시나리오 자체가 이재명 대표하고 맞지 않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는 돈을 직접 전달하면 안 돼요. 그럼요. 현금으로 미사일과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데 그래도 정치인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 경기도도 밀가루도 지원하고 묘목도 지원했지만 현찰은 지원한 적이 없고 그조차도 다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그렇죠. 하면 되는 거를 왜 그거를 대신하고, 그러면 쌍방울이 100억이나 대납해주고 경기도한테 혜택 본 게 뭡니까? 그렇죠. 아무 혜택 본 게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쌍방울하고 경기도를 엮어서, 쌍방울은 그러면 돈을 왜 내주는 겁니까? 사업가가. 네. 아무런 그런 담보도 없고 혜택도 없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사실대로 법리대로만 하면은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판사를 잘 만나야 된다 이렇게 천지신명께 기도를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 너무 비루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니 신진우 부장판사, 이 양반이 또 이번에 이재명 대표 그 재판의 판사가 되잖아요. 이거 참 너무 염려가 됩니다. 뭐 사실과 무관하게 말이죠. 동일 사건에 유죄를 내린 사람이 네. 또 다른 판결에서 무죄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재판을 처리하려면 다른 분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피 신청해야겠어요, 아무래도. 이 판사님이 대선을 위해서 네. 당시에 2심에 1심에 무죄를 받고 2심에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네. 대법에서 무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방북이 필요했고, 그래서 쌍방울이 대납해줬다, 이런 전제를 얘기하시는데, 네네네. 정말 많은 언론이나 그 당시 있었던 분이면 저희 아유. 이재명 대표가 재심에서 유죄 받았을 때 다 정치 생명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셨고 그때 매우 어려웠습니다. 네, 경기도지사 할 때 이제 예. 또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최종 무죄가 됐지만 2심에서는 예. 지사직 상실형이 나왔어요, 그때. 그때 예. 뭐 재판에 열중하고 예. 그다음에 뭔가 도정에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든 무죄를 받는 게 우선이지. 아니 그거 지금 재판 하나 남아서 유죄 받으면 정말 정치 인생이 끝나는데 무슨 글쎄 말입니다. 대선 타령입니까? 그 그런 게 시기를 너무 그 시기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도민들의 시간을 축낼 수 없다면서 퇴근한 이후 주말 이때 쉬지도 않고 본인 재판을 준비했고, 근무 시간에는 철저하게 경기도정을 챙겼고, 그랬던 분이 북한 가려고 저렇게 불법을 획득했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 아니 북한에 100억 줬으면 통일부에는 200억 줘야 저기 북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통일부는 또 그러면 통일부가 승인 안 해주면 우리는 못 가요. 그리고 북한 가는데 왜 돈을 씁니까? 북한 가면 대통령이 됩니까? 네. 그러면 우리 손학규 경기도지사, 네. 김문수 지사 다 방북하셨어요. 그 대통령 됐습니까? 잘못된 그 정말 네. 조금만 들여다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검찰이 자신의 공소력으로 기소를 하고 네. 또 잘못된 판결을 이끌어낸 그 현상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님도 기가 막히니까 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자, 그래요. 몰상식의 시대다 보니까 몰상식이 상식이 되는 세상이 된 것도 같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 그렇게 회유했다, 이거 가지고 또 지금 국민의힘이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것도 김건희 종합특검 최혜영 특검에 너무 몰리다 보니까 액트지오 서규도 그렇고 다 이제 이렇게 시선 돌리기, 이슈 돌리기, 물타기 공세라고 보고요. 그 녹음에 다 나와 있잖아. 네.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그렇지.
기억을 더듬어 달라. 그게 무슨 증언을 뭐해한 겁니까? 대표는 정말 사실대로 증언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호소한 거 아니에요? 기억을 더듬어 달라.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는 게 증언을 뭐해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기소하고 또 그것도 증거랍시고 기자회견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본인들도 뭐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떡하든 윤석열 정부 김건희 여사 네. 지키기 위해서 방탄하면서 뭐 이거라도 뭐 이렇게 싸우려면 뭐 부식갱이라도 들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김지호 위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하여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계속 질주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제가 경기도에서 근무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오랜 시간 네. 우리 김용민 PD님이 항상 두쳐주야 저희에 대해서 도와주시고 저희의 억울함을 아이고, 설명해 주시고 별 노력해 말씀을요. 주시고 예. 항상 위기에 빠졌을 때 구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김용민 목사님, PD님 건강하시고요. 항상 감사한 마음,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정의대로 진실대로 우리 걸어가시는 이 대표님이신데 뭐 제가 무슨 도움이 됐고 아니, 정말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